아유부 왕조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부 왕조는 12세기 말부터 13세기 중반까지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예멘 등 중동 지역에서 통치한 이슬람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살라딘이 세운 왕조로 특히 유명합니다. 살라딘은 1187년 십자군 전쟁 중 예루살렘을 탈환한 인물로 아유부 왕조의 설립자이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왕조는 1171년에 이집트에서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리고 시작되었으며 이후 몇 세대에 걸쳐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부분을 다스렸습니다. 아유부 왕조는 문화와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왕조로 평가되며 특히 이슬람 학문과 건축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3세기 중반 맘루크 왕조에 의해 그 통치가 종식되었습니다. 1. 아유부 왕조의 기원. 아유부 왕조는 쿠르드족 출신의 지도자 살라딘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살라딘의 아버지인 아유부가 이 왕조의 이름의 유래인데 아유부는 셀주크 제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나중에 파티마 왕조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1169년 살라딘은 이집트에서 파티마 칼리프의 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1171년 파티마 왕조를 몰아내고 아유부 왕조를 세웠습니다. 2. 살라딘의 통치와 업적. 살라딘은 아유부 왕조의 창시자이자 가장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를 통합하려는 노력과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탈환 1187년 살라딘은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십자군을 격파한 후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승리로 기억되며 제3차 십자군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군과의 외교. 살라딘은 십자군 전쟁 동안 리처드 1세 사자신왕과의 협상으로도 유명합니다. 두 사람은 존경의 관계를 유지하며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십자군과 이슬람 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도 외교적인 성과를 보여줍니다. 3. 왕조의 확장. 아유부 왕조는 살라딘과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시리아, 팔레스타인,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 일부를 포함한 넓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군사적, 정치적 안정과 함께 이슬람 학문과 문화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4. 문화와 건축. 아유부 왕조는 건축과 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살라딘은 카이로와 다마스쿠스에 여러 이슬람 학교를 세웠으며 이 기간 동안 학문과 과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건축 양식을 반영한 성체, 모스크, 학교 등도 세워졌습니다. 특히 다마스쿠스는 당시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5. 왕조의 쇠퇴. 아유부 왕조는 살라딘의 사후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왕조는 여러 후계자들 간의 분열과 내부 갈등으로 약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침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맘루크 군대가 1250년 아유부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를 제거하고 맘루크 왕조를 세우면서 아유부 왕조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6. 유산. 아유부 왕조는 중세 이슬람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조로 남았습니다. 특히 살라딘의 공적과 리더십은 중동 지역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존경받고 있으며 여러 문학작품과 전설에서 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유부 왕조는 중동에서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었고 그 유산은 이후 맘루크와 오스만 제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7. 아유부 왕조의 정치 구조. 아유부 왕조는 봉건 제도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왕조의 중심에는 살라딘 가문이 있었으며 왕국은 여러 지역으로 분할되어 살라딘의 친척들과 충성스러운 장군들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지역은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라딘 가문에 충성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지역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정치적 긴장과 경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왕조는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지방 자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각 지방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통치하는 데 있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왕조 내에서 통합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왕조가 분열되며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8. 살라딘의 종교 정책. 살라딘은 이슬람의 수니파 신앙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유브 왕조가 들어서기 전 이집트는 시아파 파티마 왕조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을 국가의 공식 종교로 삼고 있었습니다. 살라딘은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린 후 수니파 이슬람을 이집트와 왕조 전역의 공식 신앙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그는 여러 수니파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를 설립하여 수니파 학문과 신앙을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종교 정책은 아유브 왕조가 수니파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살라딘은 또한 수피즘, 즉 이슬람 신비주의를 장려하며 이를 통해 종교적 경건성과 학문적 발전을 동시에 촉진시켰습니다. 9. 아유브 왕조와 십자군. 아유브 왕조는 유럽 십자군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진행되었고 살라딘은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하틴 전투 1187년 살라딘은 이 전투에서 십자군을 결정적으로 패배시켰고 이후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탈환한 후에도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고 그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거나 떠날 수 있도록 관대한 조건을 허락했습니다. 제3차 십자군 전쟁 예루살렘이 탈환된 후 유럽의 주요 군주들이 이끌었던 제3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라딘은 리처드 1세 사자심 왕과 맞섰으며 두 지도자는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1192년에 협정을 맺고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통제하에 두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10. 문화적, 학문적 유산. 아유브 왕조는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이슬람 문화를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왕조는 학문, 철학, 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자들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다마스쿠스는 이 기간 동안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아유브 왕조는 학자들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이슬람 세계의 학문적 수준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또한 건축에서도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살라딘은 카이로 성벽과 카이로 시타델을 건설하여 카이로의 방어를 강화했으며 이곳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아유브 왕조 시기에 건설된 성체, 모스크, 학교들은 이슬람 건축 양식의 중요한 예시로 남아있습니다. 11. 맘루크의 부상과 왕조의 몰락. 아유브 왕조는 그 내부에서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외세의 침략과 내부 반란에 취약해졌습니다. 아유브 왕조의 말기에 맘루크라고 불리는 노예 출신의 군인들이 왕조 내에서 점점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250년 맘루크 군대는 아유브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를 폐위시키고 맘루크 왕조를 세웠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이후 250년 이상 이집트와 시리아를 다스리며 중동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유브 왕조는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정치적 유산과 문화적 영향력은 이후 이슬람 세계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12. 아유브 왕조의 의미와 유산. 아유브 왕조는 이슬람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왕조였으며 특히 살라딘의 리더십과 그의 업적은 중세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살라딘은 서구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용맹하면서도 관대한 통치자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여러 문학작품, 영화, 역사적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이슬람 세계에서는 영웅적 지도자로 추앙받습니다. 아유브 왕조가 남긴 유산은 맘루크와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이어졌고 그들의 학문적 발전, 종교적 통합, 건축적 유산은
현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아유브 왕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면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를 추가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유브 왕조의 군사 전략, 경제 정책, 사회 구조, 외교 정책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3. 아유브 왕조의 군사 전략. 아유브 왕조는 군사적으로 매우 강력했으며 특히 살라딘의 군사적 천재성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군사 전략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다음이 그 주요 요소들입니다. 기동성과 유목민 전술. 아유브 왕조는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유목민 전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쿠르드족 출신의 살라딘은 말과 활을 활용한 기동 전술에 능했으며 이는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성체와 방어 요새. 살라딘은 군사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성체를 건설했습니다. 그중 카이로의 시타델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유명한 성체입니다. 또한 다마스쿠스, 알레포 등 주요 도시에 강력한 방어 시설을 구축하여 외부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맘루크 군대의 기초. 아유브 왕조는 노예 출신의 군인인 맘루크를 군사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맘루크들은 이슬람 사회에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군사적으로는 매우 숙련된 병사들이었으며 이후 맘루크 왕조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4. 경제 정책. 아유브 왕조의 경제는 주로 농업, 상업, 그리고 무역에 의존했습니다.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은 고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의 중심지였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의 농업.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 덕분에 이집트는 아유브 왕조의 주요 농업 중심지였습니다. 농업 생산성은 왕조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으며 밀, 대추, 야자, 면화 등이 주요 농작물이었습니다. 시리아 또한 풍부한 농산물 생산지였으며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했습니다. 상업과 무역로. 아유브 왕조는 카이로, 다마스쿠스, 알렉산드리아 등 여러 중요한 도시를 통제하면서 동서양을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인도, 중국과 무역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향신료, 비단, 금과 같은 귀중품이 거래되었습니다. 왕조는 무역을 장려하면서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통화 시스템. 아유브 왕조는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한 통화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왕조는 다양한 동전들을 주조했고 이를 통해 무역을 더욱 촉진시켰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통용되던 디나르와 디르함이 주요 화폐였으며 상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15. 사회 구조와 계층. 아유브 왕조의 사회는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여러 민족과 종교가 공존했습니다. 계층 구조. 왕조는 귀족, 군인, 학자, 상인, 농민으로 이루어진 계층 사회였습니다. 군인과 귀족 계층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아유브 왕조는 쿠르드족과 튀르크족 출신의 군인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동시에 이슬람 학자들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그들은 종교와 학문적 권위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종교적 다양성. 아유브 왕조는 수니파 이슬람을 주된 종교로 삼았지만 그들이 다스리던 지역에는 시아파, 기독교인, 유대인 등 다양한 종교적 공동체가 공존했습니다. 살라딘과 후계자들은 이러한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으며 이로 인해 왕조 내에서 종교적 갈등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특히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도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법률 체계. 아유브 왕조는 이슬람 법 샤리아를 기반으로 한 법률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양한 관습법도 병행되었으며 특히 상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지역 법률에 따라 해결되었습니다. 16. 외교 정책. 아유브 왕조는 십자군 전쟁 당시 유럽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살라딘은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과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며
십자군과의 전쟁을 피하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가 리처드 1세와 맺은 1192년의 휴전 협정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십자군과의 협상 살라딘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뛰어난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십자군 지도자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으며 전쟁 대신 평화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그는 유럽 지도자들과 상호 존중을 유지하려 했으며 이는 이후 십자군 전쟁의 긴장을 다소 완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슬람 세계 내의 외교 살라딘과 아유브 왕조는 이슬람 세계 내부에서도 여러 이슬람 세력과 복잡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셀주크 제국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었으며 이집트와 시리아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17. 문화예술과 학문. 아유브 왕조는 이슬람 예술과 학문의 부흥기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문학과 철학. 아유브 왕조는 이슬람 문학과 철학의 발전을 장려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많은 시인과 철학자들이 왕조의 후원을 받으며 활동했습니다. 특히 수피즘의 영향을 받은 문학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이는 이슬람 신비주의와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의학. 아유브 왕조는 이슬람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연구를 장려했으며 그 결과 천문학, 의학, 수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븐 알라피스는 아유브 왕조 시기에 활동한 중요한 의학자로 그는 인간의 혈액순환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건축과 예술. 아유브 왕조 시기에는 다양한 건축물이 세워졌으며 특히 모스크와 성체들이 많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건축물은 섬세한 장식과 기하학적 패턴 그리고 웅장한 규모로 유명합니다. 살라딘이 건설한 카이로 시타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8. 아유브 왕조의 종말과 유산. 아유브 왕조는 13세기 중반 맘루크 왕조에 의해 종식되었지만 그들의 유산은 이슬람 세계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에서 영웅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으며 그의 통치 방식과 관대한 성품은 중동 역사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아유브 왕조는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성공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와 학문의 부흥을 이끈 왕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축물, 문학, 과학적 업적들은 이후 맘루크와 오스만 제국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